아까 채팅방 사용해 보셨죠? 지금 강연하시는 동안에도 몇 개의 질문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 될 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 먼저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 아까 소개해 주신 너무 잘 지내신다는 그 51세 남자 환자는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은 거냐? 그분이 아까 이제 좀 비싼 비급여긴 한데 워낙에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파드셉하고 키트루다라고 최근에 승인받은 약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암을 줄여주는 효과가 조금 좋기는 하거든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뭔가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파드셉이랑 키트루다를 맞고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세요. 네. 백진영 대표님한테 묻고 싶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대표님은 거꾸로 교수님한테나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 거를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또 한의분들이 아니셔서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약제, 신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비급여, 엄청 비싼 약이잖아요. 근데 사실 의료진들도 이 약이 있다라고 사실 경제적으로 안 되는 환자에게 이 얘기들을 섣불리 하기가 참 서로 어렵죠. 그래서 저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미리 내가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시라고 하거든요. 진료 보실 때. 그래서 저는 실비보험이 이 정도 보장이 됩니다. 교수님,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를 사실 미리 앞서서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교수님이 그걸 감안하셔서 여러분께 치료를 조금 더 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또 다른 교수님들 막 맨날 실비보험 있으시냐, 보험회사 직원처럼 맨날 진료실에서 진료 보기도 바쁘신데 그런 조사들을 또 다 해가면서 또 하시니까 사실 또 우리 진료 시간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먼저 내 경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의료진께 이야기를 해두면 아마 그걸 감안하셔서 환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치료제를 좀 권하지 않을까라는 팁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가요, 교수님? 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 그거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의사건 환자건 속상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근데 참 쉽진 않죠. 예. 그러게요. 의대 교수가 진료실에서 진짜 중요한 의학 정보 전달해 드릴 시간도 없는데 맨날 실비보험 있으세요 여쭤보고 있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재산은 좀 있으세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차마 이제 그 질문은 못 드리는 거고. 질문이 꽤 많이 쌓였고요. 파드셉 키트루다는 몇 주 간격으로 몇 사이클 받는 게 표준입니까? 이제 3주 간격이 한 사이클, 3주가 한 사이클이고 3주에 2번을 맞습니다. 그리고 몇 사이클까지 맞는다라는 표준은 없고요. 일단은 환자분이 암이 컨트롤이 된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암이 조절이 된다면은 계속 맞는 게 일단은 표준이죠. 근데 이제 임상 연구에서는 키트루다를 2년까지 맞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컨트롤이 되는 한은 항암 치료는 유지를 한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주 맞고 쉬는 시간이 또?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일 날 맞았다고 치면은요, 1월 8일 날 맞고요, 또 맞고, 그 다음에 1월 15일은 쉬고요, 1월 22일 날 다시 맞고, 1월 29일 날 또 맞고, 그 다음에 2월 5일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3주에, 그러니까 한 주 맞고, 한 주 맞고, 한 주 쉬고, 한 주 맞고, 한 주 맞고, 한 주 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3주를 한 사이클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들어가는 약이 좀 달라요. 첫날 2개 다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하나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 되게 구체적인 이제 어머니가 방광암 4기 진단 받으신 분이 올리신 질문인데요. 최근 진단 받으셔가지고 되게 막막하고 힘든 시간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파드셉 키트루다 항암이 그 임상시험 결과 되게 좋게 나왔는데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시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체감하세요? 비슷하게?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그런 게 아니라. 효과가 좋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임상 연구가 실제 리얼월드,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임상 진료 현장에 왔을 때 그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대부분 그러한 연구 결과들은 실제 우리의 임상 현장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물으신다 그러면 상당히 반응 좋은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파드셉 키트루다가 혹시 실패하면 다시 뭐 젬자, 시스플라틴, 탁솔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 예, 그러니까 현재 그게 또 아직 연구가 아직 좀 잘 안 돼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꼭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라고 하죠. 전문가들의 어느 정도의 의견의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일단 만약에 현재 뭐 파드셉 플러스 키트루다 하고 나서 안 좋아졌다 그러면 아마 상당수 많은 선생님들은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뭐 카보플라틴 같은 젬카보 뭐 이런 것도 젬시스 이런 걸로 넘어가실 확률이 높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아예 대놓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지 않는다면 효과 제일 좋고 부작용 제일 적은 약이 파드셉 키트루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라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환자의 상태와 의사 선생님의 본인의 경험, 뭐 환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데이터만, 연구 결과의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현재는 파드셉 플러스 키트루다가 뭐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국내외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선호하는 옵션인 거는 맞죠. 같은 부분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두는 게 필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유전자 표적 항암제가 국내에서 쓰이기도 하고 또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둔다면 유전자 검사라는 게 오늘 검사하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 내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걸 써볼까라고 고민을 할 때 그때 검사를 하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이드라인, 저도 환자분들한테 얘기드리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다 해야 되냐? 이거는 좀 아니지만은 뭔가 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좀 낫다. 그 정도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저와 같은 생각을 모든 가이드라인 하는 선생님들도 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점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들도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가이드라인. 그 유전자 검사는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환자 본인 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하시죠. 아, 그래요? 네네. 유전자 검사도 여러 종류가 있군요. 제가 아는 것 중에는 싼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방광암에서만 제가 예를 드는 건데요. 방광암에서 아까 의미가 있는 유전자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FGFR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표적항암제나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하려면 무슨 딱 그것만 검사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고요. 전부 다 그냥 한 패키지로 그냥 다 몽땅 넣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가 그 정도 합니다. 예, 많이 비싸죠. 예. 이분은 이제 아버님이 사기 진단받고 항암 중이신데 파드셉 키트루다요. 오심부터 부작용 없어서 식사도 잘하시고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환우회에서는 보험 적용을 위해서 활동 뭐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활동 열심히 한다 그러면 가입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환자 사례를 사실 제일 많이 찾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좋은 환자 사례를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좋다라고만 해서는 사실 환우회 내에서도 파드셉이나 키트루다 뭐 좋은 약들을 썼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의미 있는 약들이 나왔을 때 이게 너무 급여가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사실 며칠 전에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저희가 그 약제 급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서를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이 곧 올 텐데요. 그래서 답변이 오는 대로 또 그거에 맞게 또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복잡한 절차 중에 일부는 학회에서도 시도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학회는 환자분들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는 활동을 하는 건 거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오거나 했을 때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언제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아버님이 바벤시오를 맡고 계시는데요. 초반에 효과가 있었고 1년 넘게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이가 발견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험 재정권 안에서는 비용이 좀 저렴한 것들 중에서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고려할 수 있겠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오늘 파드셉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파드셉 단독 이 현재 전 세계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봐서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이제 임상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 종합적인 상태를 보고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일부에서 1년 3개월 항암 치료 해가지고 사이즈가 많이 줄어서 처음에는 수술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수술할 만한 상황이 돼서 지금 외과 의사랑 내과 의사랑 수술하자 말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내과 의사로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그분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광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전이가 있던 환자분들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수술을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에 처하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요즘 간혹 가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약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근데 이거는 딱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환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혹시나 뭐 그동안의 병의 경과라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거지. 아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딱히 이렇게 뭐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런 접근은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상태를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어떤 한두 개의 케이스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내과, 비뇨의학과, 뭐 영상의학과, 저 방사선 정형외과 이렇게 여러 과들이 모여가지고요. 교수들이 한 100명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하는 다학제 진료라는 것들도 많이 하는데, 이 요로상폐암도 다학제가 있겠죠? 그럼요. 많이 네. 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대학 교수들이 그 외래가 없는 날은 논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끼리 외래 없는 날에 막 이렇게 모여서 따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뇨기암도 다학제가 굉장히 중요한 암이고요. 모든 암 중에 요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웁니다, 서로. 옛날에 저희가 내과 의사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외과 선생님의 뷰로 한번 볼 수 있고, 또 외과 선생님도 반대로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협업이 굉장히 요즘 환자분들 치료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과대학 교수 중에서 종양내과 교수는 사실 그 3D 업종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테고,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오후 몇 시간 이 일을 하셨잖아요. 아마 내일은 더 바쁘실걸요? 오늘 끝나고 다시 병원으로 가십니까? 병원 가야죠. 이제 병원 가면 퇴근을 오늘 한밤중에 아마 하시겠네요. 놀진 않습니다. 그 혹시 다학제 진료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 병원에 있는데 해보시겠느냐, 우리 조금 환자분 상태가 애매하다라고 제안하시면은 그거는 무조건 한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진료보다 뭐 더 비싸요. 조금 더 내긴 하는데 네. 크게 뭐 부담되는 금액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4A기로 그 백금 기반 세포독성 이후에 바벤시오 치료를 아버님이 받고 계신데, 이게 급여 인정이 2년이라고 하는데 2년 지나면은 그럼 급여를 못 받는 건지, 혹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 옵션이 있는지 질문이. 현재까지는 2년입니다. 2년 나라에서는 2년까지만 급여를 해주고 있고, 2년이 넘었는데 약을 계속 하고 싶다. 근데 계속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것도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담당 선생님이랑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어쨌든 2년 이후에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인 부담인 거죠. 똑같이 바벤시오로? 네, 2년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때 뭐 약을 바꾸거나 하는 것도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환자한테 잘 듣는데 이미 굳이? 2년이나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걸 계속 하는 게 맞겠죠. 예. 요것도
여쭤볼게요. 2기인 분들한테, 2기 이상인 분들에게 항암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기나 1기인 환자한테도 파드셉 사용하면은 재발률을 낮출 수 있지?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까? 아, 그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우리는 근거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의학은. 임상 연구가 아직 없죠. 그게 이제, 근데 어떤 한 약제가 3기, 4기 막 이럴 때 엄청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러면 0기, 1기일 때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심증적으로 효과는 더 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약이라는 거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수반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환자가 더 오래 사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냐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권하지는 않는 건 거죠. 승인도 안 돼 있고요. 예. 파드셉 키트루다 뒤에 백금 항암하고 나서 비벤시오로 가는 이런 루트도 가능합니까? 급여는 안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질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파드셉 플러스 키트루다가 안 들었다라는 거는 면역 항암제에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뒤에 바벤시오를 또 가는 거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나빠질 때 어떻게 나빠졌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물어보신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권고되지 않는 것이고 아마 급여도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처음에 할 때는 되잖아요. 근데 급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그 바벤시오 유지요법보다는 이후에 그 2차로 쓸 수 있는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그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벤시오를 만약에 쓰는 거가 더 좋다라는 이미 임상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환자가 만약에 담당 선생님이 지금 바벤시오 항암제를 쓰는 상황이 맞겠다라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그걸 굳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빠졌을 때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먼저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까 이제 사례처럼 이제 유지요법 하다가 전이가 생겼을 때 그 다음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사례들이 조금 보이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대에서 제일 성적 좋은 사람들이 종양내과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요. 네, 저는 노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괜히 그러시는 거고요. 전 진짜 성적이 나쁜 학생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종양내과 같은 거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조금만 잘못하면은 환자가 확 나빠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런 환자를 돌보는 쪽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꽤 성적 좋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뭐 끝으로 오랜만에 환자분들하고 길게 만나고 계신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백 대표님이 먼저 오늘 주최자신데 어쨌든 네,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로상피암 환자 가족분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또 그 환우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환우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 상담 다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환우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딱 한마디 드리자면 사실 진료 우리 되게 짧잖아요. 근데 진료실 안에서 주치 얘기 안 듣고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하시느라 진료 시간을 굉장히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얘기 듣지 마시고 주치의하고 항상 상의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메모지에다가 질문 적어 가세요. 너무 우왕좌왕하게 진료실에 가셔서 막 이야기하면 사실 잘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질문 딱 요약해서 교수님께 요거 궁금한 거 딱 내미시면 아마 궁금하신 거 답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현명한 진료 방법인 것 같아서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요로상피암 오늘 방광암 환자분들 대상이긴 한데 모든 암 환자분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외래나 입원이나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조금 약간 칼 같고 좀 친절하지 않아 보이고 막 말도 대충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이게 참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앞으로 담당 교수님하고
잘 치료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호 교수님 고맙습니다.